담장과 담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까만색 기와 지붕이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팔작 지붕의 한옥들은 현대식 건축물과 함께 독특한 풍광을 빚어냅니다.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 한가운데 전통이 보존된 유일한 곳. 700여 채의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골목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하고 소담스런 돌담길은 옛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연인 친구와 함께 한옥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곳곳에 배어있는 고풍스러운 우리멋에 감탄합니다. 예쁜 이렇게 한옥들이랑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들을 이렇게 즐기고 또 먹을거리도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즐기려고 왔는데 되게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갑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 또 이제 전주에 맛있는 맛집들이 많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조용하니까 또 좋은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일제에 굴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저항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전주로 몰려든 일본인. 이들은 도로를 정비하고 현대식 건물을 세우면서 주거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전주 성곽을 무너뜨리고 조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권을 빼앗으면서 일본인은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의 조선인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인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담아 가장 한국적인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항일 의식도 저항 의식도 이 집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옥에. 해방 후에도 한옥마을은 항일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과 교육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마을의 형태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제 교육열이 고조되면서 학생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학생들을 자취도 시키고 하숙도 시키고 그 집에서 집을 지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로 이 짝에 교육 학군 역할을 하면서 한옥마을이 계속 조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옥 보존지구에 묶이면서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한옥마을 내 임금의 초상화, 어진을 모신 경기전은 살기 불편한 한옥마을의 오래된 건물쯤으로 치부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전주시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의 풍모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방치되던 한옥마을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한옥마을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에 나선 겁니다. 한옥마을은 1997년 한옥보존지구 지정과 함께 규제에 묶였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때부터 전통의 상징 한옥마을에 현대적인 창의와 혁신이 접목됐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옥마을을 가로지르는 은행로와 태조로가 정비됐습니다. 좁은 길은 확장시켜 마을의 중심길로 만들었고 빈집과 낡은 주택이 질비했던 곳을 실개천과 쌈지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휴게 공간을 만들고 꽃을 심어 친환경적인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복잡하고 엉성하기만 했던 거리를 관광객과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태조로 은행로에 물길도 만들고 명품관도 만들어서 이 지역 또는 전라북도 지역 내지 여 지역에 있는 장인, 공방, 공예품을 이제 전시 판매하는 장도 만들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상점도 연이어 들어섰습니다. 한옥의 형태를 유지한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숙박과 한옥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옥형 민박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소리와 전통혼례 등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주 전통문화센터와 전시관도 조성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은 예술가들이 입주해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낙후된 마을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잠잘 곳을 구하기 어렵고 이름난 맛집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담아낸 막르 모습이 눈길을 끌면서 관광객이 급증했고 지난 2010년에는 국제 슬로시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옥마을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연간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접 효과를 따지면 연간 한 1,300억 원 정도고, 그리고 직접 한옥마을에서 쓰는 돈은 우리가 연간 한 450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되돌아왔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과 상점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지들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안 됐는데 그래도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지들이 좋다는 게 방송들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쓰게 되어서 많이 써요. 한옥마을은 도시재생을 통해 각광받는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도시재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풍부한 이 문화자산에 다양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입혀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고, 그것이 이 한옥마을의 성공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500만이었습니다. 500만 관광객이 전주에 와서 먹고 또 자고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도시재생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도시개발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전통과 역사를 살려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잘 활용하고 보존하면 우리 자산은 계속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거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정부가 그걸 보존하도록 도와줬어요. 보존했는데 일본의 지금 현재는 일본의 굉장히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일본의 옛 풍경을 간직한 마을 사와라시. 동경에서 70km 떨어진 사와라시는 1600년대 에도시대부터 수운을 도맡았던 항만 상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역사적인 경관을 재생시키면서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사와라시의 자랑이었던 전통 건축물을 복원해 관광객을 유치한 겁니다. 그 결과 도시 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 가지는 경제 효과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내,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애양심도 생기고 또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또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 지역의 자연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지역사회나 도시에 주는 경제효과는 아마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한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노송동 천사마을. 1990년대 이후 사람들이 떠나며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심 속 낙후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버려진 집은 벽이 허물어지고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빈집을 드나들면서 폭력과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어쨌든 떠나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안에 뭐 쓰레기가 모인다든지 뭐 청소년들이 와서 뭐 술 담배 한다든지 뭐 가끔 뭐 약도 한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쨌든 또 전기랑 다 끊겼는데 안에서 이제 촛불 키워놓고 뭔가를 하고 하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진짜 화재도 나고 이러거든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마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 선조들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인 두레를 도입해 마을 재생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도 예산 지원 대신 도시 재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던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 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할 주민협의회를 꾸리고 주민 대표를 선출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월 월요일에서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은 또 이렇게 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그 대청소도 하고 또 잡초 풀도 뽑고 이런 하고 동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후 천사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모여 마을을 청소하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둡던 마을 분위기는 천사가 그려진 벽화로 밝아졌고 흉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옹벽도 새 모습을 갖췄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3년 전에 이 마을 분위기하고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현재 이 마을의 분위기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환경도 많이 물론 바뀌었지만 환경에 못지않게 주민들이 그래도 하면 된다는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전환이 더 크게 발전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을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한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허름한 주택에 담벼락 도색 작업을 하면서 마을 가꾸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동네가 노후화돼서 골목 환경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지금 골목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을 일단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낙후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햇볕이 내리쬐고 페인트 냄새가 코를 자극하지만 주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일하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웃을 사람들끼리 많이 나와서 같이 웃으면서 일하는 것이 참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동네 일들을 서로 나서서 도와주는 인보 정신이 자꾸 쌓일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모르는 이웃을 알아가는 재미도 느낍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가지고 또 모르는 분, 옆집 분들 이제 얼굴도 한 번씩 뵙고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또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뭐 친목 도모나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텃밭도 조성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 보면 가족 못지않은 정을 느낍니다.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주민이 소통하면서 천사마을은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됐습니다. 여름땅콩이 따로 있는가? 예. 그렇겠죠. 틀리지. 나는 몰라. 이곳은 지난 10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도심 속 흉물이었던 폐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물을 헐어내고 밭을 일구면서 마을 공용의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운영하는 비빔밥집의 재료로 제공됩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의 양이 크게 늘자 주민들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텃밭의 채소를 재료로 하는 비빔밥 전문점을 만든 겁니다. 마을 스스로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었던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으면서 주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간도 빨리 가고 활동 이렇게 일도 하고 이 나이에 이런다는 게 재밌잖아요.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손수 농사지은 채소들에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계속 때 야채 조금씩 달라지시는 것 같기는 해. 아니야, 이놈하고 이것도 야채가 달라. 그러니까 파프리카 들어가가지고 좀 더 상큼하고 그래서 좋네.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두레를 통해 깊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야채를 이제 시장 가서 팔지 못하잖아요. 그게 조금씩이라도 여기서 사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야채 비빔밥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익히지 않고 또는 건강식, 뭐 농약 같은 걸 하나도 안 쓰니까 비료도 안 쓰고 벌레들이 구멍이 숭숭 난 이런 것들로 생야채 비빔밥 한번 해보자 했더니 지금 반응 너무 좋아요. 이처럼 한옥마을과 천사마을은 옛 선조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계승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마을의 도시재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한옥마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중앙정부와 전주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성공의 바탕이었습니다. 한옥마을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공공영역이잖아요. 거리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이 계획도 행정이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사업도 다 행정이 끌어가면서 한 것이죠. 정말로 여러 부처에서 거기에 이렇게 중앙에 그런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한옥마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 천사마을은 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 주민이 주도해 성공을 거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천사마을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은 재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성과가 반감되거나 실패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은 예산 확보에 필요가 없는 데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손을 댈 필요 없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모여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 역량을 키워서 정말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재생이 되어야 더욱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 거점센터를 현재 국비 4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재생 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 전주시는 선조의 전통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주민과 지자체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전주시가 꿈꾸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재생입니다.